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정입니다. 올해 68, 부산 영도에서 살아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조산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도 이제 5년째입니다. 평생 아기들을 받아내던 이 손으로 이번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9월 초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라 밤 공기가 축축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10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잠이 얕아진 탓인지 새벽 3시쯤 쿵쿵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처음엔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뜨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현관 쪽에서 나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나이에 새벽 방문객이라니. 설마 응급환자? 아니면 도둑?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나가는데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어요. 분명히 라벤더였습니다. 저는 라벤더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진하면 머리가 아파서요. 그런데 현관 앞이 그 냄새로 가득했어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1층 다운이요.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1층 분식집에서 배달 일을 하는 윤다운이었어요. 22살인 이 청년은 평소에도 인사를 잘하고 무거운 것 들어달라고 하면 언제든 도와주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다운이가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나가셔야 됩니다.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스 냄새보다는 라벤더 냄새가 더 진했거든요. 다운이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현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평소 조산사 일할 때처럼 주변을 살폈어요. 문틀 위쪽 자석 문닫힘 장치의 각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누군가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증거였죠. 다온아, 너 언제부터 냄새를 맡았니? 30분 전쯤요. 배달 마치고 돌아오는데 1층부터 3층까지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집에서 제일 심했어요. 다온이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집 안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실 창문 걸쇠가 평소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창문을 건드렸다는 뜻이었죠. 그때 다온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의용 소방대에서 가스 안전 교육 받았는데요. 이거 그냥 누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의용 소방대? 이 아이가 그런 일도 하고 있었구나. 평소에는 분식집에서 치킨이며 떡볶이 배달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지? 1층 가게로 가요. 거기서 119에 신고할게요. 저는 핸드백과 휴대폰만 챙겨서 다온이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라벤더 냄새가 계속 따라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뿌린 것 같았어요. 1층 분식집에 도착하자 다온이가 형광등을 켰습니다. 가게 안은 평소 기름 냄새 대신 희미한 가스 냄새가 돌았어요.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건물 밖에서 가스 배관 좀 확인해 볼게요. 다온이가 밖으로 나가는 동안 저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늘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라벤더 냄새가 가스 냄새보다 진했다. 둘째, 현관 문닫힘 장치 각도가 변했다. 셋째, 창문 걸쇠 위치도 평소와 달랐다.
조산사로 40년을 일하면서 작은 변화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산모의 호흡, 얼굴 색깔, 손가락 떨림까지 모든 게 신호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집에서 느낀 건 자연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어요. 10분 후 다온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큰일이에요. 가스 배관에 테이프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밸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 같아요. 테이프 흔적? 네. 배관 연결 부위에 검은 절연 테이프를 붙였다가 뗀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밸브 패킹에서 비눗방울이 올라와요. 의용 소방대에서 배운 건데 이건 누출 테스트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다온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제 집 가스를 일부러 새게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온다든지.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엊그제 저녁 의붓딸 서린이가 왔을 때였죠. 평소와 달리 현관문을 2번이나 확인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치안 걱정하는구나 싶었는데. 다온아,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119에 신고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최근에 재산 관련 서류 받으신 거 없어요? 재산 서류? 갑자기 그제 받은 등기 택배가 생각났어요. 재산 정리 간소화 안내라는 제목으로 온 서류였는데 서린이가 전문가를 붙여줬다고 했었거든요. 있어. 그런데 그게 왜? 다온이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가스 사고는 보험금이랑 상속 문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대요. 의용 소방대에서 배운 건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서린이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온이가 부른 119가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단순한 가스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것도 사고인 것처럼 꾸며서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조산사 시절의 침착함이 돌아왔어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걸 수백 번의 응급 상황에서 배웠거든요. 다온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혹시 의심되는 사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 누나가 경찰이거든요. 다온이 누나가 경찰이라니. 하늘이 도우신 건가요? 소방차와 가스 점검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새벽의 영도 골목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 갔어요. 38년을 키워온 의붓딸이 설마 정말로. 소방관들이 건물을 점검하는 동안 저는 다온이와 분식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됐어요. 다온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 새벽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저를 먼저 챙기네요. 다온아, 너 정말 의용 소방대에서 교육받는 거 맞니? 네, 맞아요. 주 2회 저녁에 교육받고 있어요.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활동하게 될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가스 누출에 대해 자세히 아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배달 알바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가스 사고 관련해서
많이 배웠겠네. 네. 특히 인위적인 누출을 구별하는 방법이요. 보통 자연 누출은 서서히 진행되는데 누군가 일부러 만든 누출은 흔적이 달라요. 다온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까 찍어둔 건데요. 보세요. 여기 밸브 패킹 부분에 공구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테이프 자국은 임시로 막았다가 뗀 흔적이에요. 사진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저는 가스배관에 대해 잘 모르지만 뭔가 어색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거 완전히 일부러 만든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한 게 가스 누출량에 비해서 방향제 냄새가 너무 강했어요. 보통은 가스 냄새를 감지하라고 특수 첨가제를 넣는데 오히려 그걸 가리려고 한 것 같아요. 조산사 일을 하면서 응급 상황을 많이 겪어봤지만 이런 치밀한 계획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해칠 생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다니. 그때 밖에서 소방관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점검 결과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3층 댁 가스 배관에서 의도적인 조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밸브 연결 부위가 인위적으로 느슨하게 되어 있었고 임시 보수 흔적도 있네요. 소방관 말을 듣고 다온이와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일부러 만든 사고였던 거예요. 그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스는 차단했으니 안전하고요. 증거 보존을 위해 현장은 그대로 두시고 하루 이틀은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 지낸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친척들은 대부분 멀리 살고 가까운 사람이라곤 서린이 뿐인데 그 아이를 지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일단 여기서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 제 누나 집으로 가셔도 되고요. 내 누나 집? 네. 누나가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해요. 이런 사건 전담하거든요. 사이버 수사대? 그럼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 범죄를 다루는 곳 아닌가요? 다오나,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런 가스 사고도 다루니? 요즘은 보험 사기나 재산 관련 범죄가 다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어서요. 전자 서명이나 인터넷 뱅킹, 이런 거 악용하는 사건들 많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제 받은 등기 택배도 전자 서류였어요. 이메일로 보내진 위임장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다오나, 혹시 전자 위임장 같은 것도 조작이 가능하니? 당연히 가능하죠. 누나가 그런 사건 많이 본다고 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노린 사기가 요즘 정말 많대요. 심장이 또다시 쿵쾅거렸어요. 가스 누출도 위임장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군요. 그럼 내 누나한테 연락 좀 부탁할까? 네. 지금 바로 연락드릴게요. 다온이가 전화를 거는 동안 저는 머릿속을 정리해 보았어요. 누군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위임장을 미리 조작해 두고 가스 사고를 일으켜서 저를 없애려 했던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재산이 상속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제 재산이라고 해봤자 이 낡은 집 하나와 예금 좀 있는 게 전부인데 그걸 위해서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일까요? 누나, 나 다온이야. 지금 응급 상황이야. 다온이가 전화 통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건물 3층 할머니인데 가스 누출 사고가 인위적인 것 같아. 소방관도 조작 흔적 있다고 했고, 응,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도 받으셨다는데 전화 너머에서 뭔가 대화가 오갔어요. 누나가 내일 오전에 오신대요. 그때까지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고마워, 다온아. 정말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온이는 어떻게 그 시간에 가스 냄새를 맡게 되었을까요? 새벽 3시면 배달도 끝났을 텐데. 다온아, 너 그 시간에 왜 밖에 있었니? 아, 그게. 저 요즘 새벽에 공부해요.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의용 소방대 활동하면서 관심이 생겨서요. 어디서 공부했는데? 24시간 카페요.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어요. 걸어가면서 우리 건물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우연히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게 된 거였어요. 정말 하늘이 도와준 일이었네요. 근데 어머님, 혹시 최근에 누가 집에 왔다 갔다 한 사람 있어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요. 서린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의붓딸이 하나 있어. 서린이라고. 그 아이가 그제 저녁에 왔다 갔어. 그때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요? 평소와 달리 현관문을 여러 번 확인하더라고. 그리고 창문도 한 번 열어봤어. 다온이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님, 그분이 위임장 서류 얘기도 했어요? 응. 전문가를 붙여줬다고 했지. 나이 드니까 재산 정리를 미리 하는 게 좋겠다면서.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 입에서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38년을 키운 아이가 정말로. 다온아,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 그 위임장 서류, 내가 사인한 적이 없는데 이미 처리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 그거 완전히 사기예요. 누나가 오면 바로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 5시가 다 되어 갔어요. 곧 해가 뜰 텐데 이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다온이가 담요를 가져와서 제 어깨에 덮어줬어요. 어머님, 조금 주무세요. 제가 깨어 있을게요. 고마워, 다온아.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눈을 감으니 오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코끝에 남은 라벤더 냄새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다음 날 오전, 다온이 누나인 김민재 형사가 찾아왔어요. 30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형사라니 참 대단한 아이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다온이한테 상황은 들었어요. 일단 마음 놓으시고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 드릴게요. 민재 형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듬직했어요. 다온이를 닮아서 그런지 말투도 정중하고 친근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최근에 받으신 서류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재산이나 보험 관련된 거요. 네, 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그제 받은 등기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 정리 간소화 안내라는 제목의 봉투였어요. 민재 형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발송인이 박도윤 재무설계사로 되어 있네요. 이분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머님 명의로 전자위임장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민재 형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메일 확인해 보셨어요? 아, 이메일은 잘 안 봐서. 괜찮아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온이가 자기 휴대폰을 가져와서 제 이메일을 열어줬어요. 정말로 박도윤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언제 온 거죠? 민재 형사가 이메일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틀 전 오후이시네요. 그런데 어머님, 이거 열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처음 봐요. 그럼 어머님이 모르는 사이에 위임장이 작성된 거네요. 이거 완전한 사기예요. 민재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위임장 파일을 보면 어머님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어디서 서명하신 적 있어요? 택배 받을 때나 병원에서나. 생각해보니 있었어요. 지난주에 서린이가 건강검진 예약해준다고 하면서 태블릿에 뭔가 서명하라고 했었거든요. 있어요. 지난주에 의붓딸이 건강검진 예약한다고 하면서 태블릿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민재 형사와 다온이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님, 그때 서명하신 내용이 뭔지 정확히 기억나세요? 건강검진 동의서라고 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아, 그때 전자서명을 악용한 것 같네요.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아요. 민재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보통은 건강검진이나 보험 가입 동의서인 것처럼 속여서 전자서명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서명을 다른 서류에 붙여넣는 거죠.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럼 서린이가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민재 씨, 이 위임장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예금 인출, 보험 수익자 변경. 거의 모든 걸 대신 할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저 몰래 제 재산을 다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최근에 은행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OTP 인증이나 비밀번호 확인 같은 거요. 아, 그거라면. 생각해보니 어제 오전에 문자가 몇 개 왔었어요. 은행에서 온 것 같았는데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은행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인터넷 뱅킹 로그인 시도, 계좌이체 시도, OTP 인증 실패. 민재 형사가 문자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어머님, 누군가 어머님 통장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어요. 다행히 OTP 때문에 실패했지만요. OTP가 뭐예요? 일회용 비밀번호요. 어머님, 혹시 은행에서 받은 작은 기계 있어요? 아, 그거요? 집에 있어요. 따로 가지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통장이 털렸을 거예요. 조산사 일을 하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다니 정말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민재 씨, 이 박도윤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재무설계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어요. 민재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의붓딸분이 최근에 새로 사귄 사람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글쎄요. 서린이가 개인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
지난달에 서린이가 재무 전문가분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은행 직원이나 보험회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지난달에 재무 전문가가 도움을 줄 거라고 했어요. 언제쯤이었어요? 한 달 전쯤. 그때 서린이가 엄마 나이도 많으시고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전문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벌써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네요. 다온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누나, 그럼 이거 완전히 짜고 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네. 전자서명 수집, 위임장 작성, 은행 계좌 접근 시도, 그리고 가스 누출까지. 너무 치밀해. 민재 형사 말을 들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이 모든 게 제가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재산을 넘겨받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군요. 그런데 왜 하필 가스 누출을 택했을까요? 사고사로 보이기 제일 쉬우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스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수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민재 형사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여기 김민재입니다. 네, 조회 결과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박도윤이라는 사람 신원 확인됐어요. 누구예요? 정식 등록된 재무설계사는 맞는데 최근에 몇 건의 신고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고령자 대상 재산 사기 의혹으로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서린이가 이런 사람과 손을 잡고 저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 사무실 주소가 서린 씨가 다니는 회사 근처예요. 서린이 회사 근처? 네. 같은 건물 5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서린 씨는 3층에서 일하고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린이가 직장에서 이 사람을 만났고 함께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좀 더 자세히 물어봐도 될까요? 서린 씨와의 관계나 재산 규모 같은 거요. 솔직하게 말해야겠어요. 이제 숨길 게 없잖아요. 서린이는 제 남편의 전처 딸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키웠거든요. 38년을 함께 살았어요. 재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 집하고 예금이 좀 있어요. 다 합쳐서 5억 정도 될까요? 민재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노릴 만한 금액이네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서린 씨가 최근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요즘 잘 산다고 했는데. 그럼 더 의심스럽네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 그때 다온이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누나,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어젯밤에 가스 냄새 맡았을 때 건물 뒷문 쪽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 차? 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을 확인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니까 바로 떠났거든요. 몇 시쯤이었어? 새벽 2시 반쯤요. 제가 카페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민재 형사가 메모를 적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 와서 가스 배관을 조작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네. 가스가 충분히 새면 점화원만 있으면 폭발할 수 있거든요. 전기 스위치 켜거나 라이터 켜거나.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 혼자 집에 있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전등 스위치만 켰어도 어머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온이가 아니었으면
다운이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도 운이 좋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안 지나다녔을 텐데. 민재 형사가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겠어요. 서린 씨와 박도윤 씨 동선을 추적하고 통신 기록도 확인해야겠고요. 그럼 서린이를 체포하는 거예요? 아직은 증거가 부족해요. 하지만 분명히 잡을 거예요. 어머님만 안전하게 계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느냐는 거였어요. 집에는 당분간 들어갈 수 없고 서린이는 의심스럽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 좋아하실 거예요. 다운이가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고마워, 다운아. 정말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때 민재 형사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 형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서린 씨가 지금 어머님 집 앞에 와 있대요. 경찰서에 신고 들어왔어요. 서린이가, 네, 어머님이 안 계신다고 걱정된다면서. 이제 정말 대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38년을 함께 산 딸과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와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린 씨를 만나보실 거예요? 민재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린이를 만나서 직접 따져보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무서우기도 했고요. 만나봐야겠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을 정말 저질렀는지 확인해야죠. 그럼 저희가 함께 가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다운이와 민재 형사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조산사 시절 어려운 순간마다 침착함을 유지했던 것처럼요. 집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서린이가 와 있었어요. 경찰 차량도 보이고 소방 차량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서린이는 3층을 올려다보며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서린아. 제가 부르자 서린이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서린이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았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가스 사고가 났다고 연락받았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미안해, 서린아. 다운이가 미리 발견해서 대피한 거야. 서린이가 다운이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다운 씨가요?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다운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새벽에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게 됐어요. 의용 소방대에서 교육받은 게 도움이 됐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네요. 서린이 목소리에 뭔가 아쉬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무사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엄마, 그런데 어디서 주무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다운이네 집에서 잤어. 집이 당분간 위험하다고 해서. 그때 민재 형사가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수사대 김민재 형사입니다. 서린이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사이버 수사대요? 왜 사이버 수사대에서? 가스 누출이 인위적인 것으로 보여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 관련 서류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재산 관련 서류요? 서린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어머님께서 최근에 받으신 위임장 서류 말이에요. 아, 그거요. 제가 엄마 편하시라고 전문가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박도윤 재무설계사 말씀이시죠? 서린이가 깜짝 놀랐어요. 눈이 커지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서류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과는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회, 회사에서, 같은 건물에서 일하셔서. 서린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민재 형사가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전자서명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건강검진 동의서 서명하실 때 건강검진 동의서를 위임장으로 악용한 거군요. 이제 서린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니 땀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박도윤 씨가 처리한 거라서. 그럼 박도윤 씨와는 어떤 관계세요? 그냥 업무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서린이 표정을 보니 그냥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더 깊은 관계인 것 같았어요. 그때 다온이가 뭔가 발견한 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기 보세요. 어젯밤에 봤던 검은색 차예요. 정말로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서린이가 그 차를 힐끔 쳐다봤어요. 서린 씨, 혹시 저 차 아세요? 민재 형사가 물었지만 서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돌아가 볼게요. 회사에 연락해야 해서. 서린이가 급하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검은색 차에서 남자가 한 명 내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서린아. 그 남자가 서린이를 부르자 서린이가 더욱 당황했어요. 저 사람이 박도윤 씨입니까? 민재 형사가 물었어요. 아, 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서린이와 박도윤이 함께 온 거였어요. 박도윤이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왜? 박도윤 씨죠? 저는 사이버 수사대 김민재 형사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박도윤이 서린이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실 건데요? 어르신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 건이요. 합법적으로 처리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박도윤이 당당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신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건강검진 동의서에 서명하신 걸로.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사기죠. 민재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서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린아, 무슨 소리야? 박도윤 씨가 협박했어요. 회사 일로 빚이 생겼는데 그걸 갚지 못하면 엄마한테 피해가 갈 거라고.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박도윤이 서린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정말 엄마한테 해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서류만 정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서린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린아, 그럼 가스 누출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가스 누출이요? 그게 뭔? 서린이가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정말 뛰어난 연기였거나요. 민재 형사가 박도윤에게 말했어요.
박도윤 씨, 어젯밤 행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박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온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누나, 어젯밤에 찍어둔 사진이 있어. 건물 뒤쪽에 서 있던 차 번호판이에요. 정말요? 다온이가 그런 것까지 찍어뒀다니. 어디 봅시다. 민재 형사가 사진을 확인했어요. 박도윤 씨, 차량 번호가 일치하네요. 어젯밤 새벽 2시 30분경에 이 건물 뒤에 계셨던 거 맞죠? 박도윤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박도윤 씨 지금 체포하겠습니다. 사기죄와 살인미수 혐의로요. 민재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서린이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서린이를 바라봤어요. 38년을 함께 살아온 이 아이가 정말 저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박도윤에게 이용당한 걸까요? 설이나 엄마가 물어볼게. 정말 가스 누출은 몰랐니? 네, 정말 몰랐어요. 박도윤 씨가 그런 일까지 할 줄은. 설인이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민재 형사가 박도윤을 연행하면서 말했어요. 설인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나오세요. 네, 알겠어요. 박도윤이 끌려가면서 설인이에게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처음에 내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설인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설인이도 공범이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8년을 키운 딸이 정말로. 박도윤이 끌려간 후 현장은 조용해졌어요. 설인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재 형사가 설인이에게 말했어요. 설인 씨, 박도윤 씨 말이 사실인가요? 정말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설인이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먼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니, 설이나? 엄마, 저, 저 빚이 너무 많아요. 빚, 회사에서 투자를 잘못해서 3억이 넘어요. 3억. 제 전 재산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니? 설인이가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위임장만 받아서 조금씩 빌려 쓸 생각이었어요. 조금씩 빌려 쓴다고? 네.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민재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설인 씨, 그럼 가스 누출은 왜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박도윤 씨가 그냥 빌려 쓰는 걸로는 안 된다고. 아예 상속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어머님을 죽이려고 한 거군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설인이가 펄쩍 뛰며 부인했어요. 그럼 가스 누출은 누가 한 거예요? 박도윤 씨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다온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제 설인 씨도 같이 왔었잖아요. 제가 봤어요. 네. 설인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 1시쯤에 박도윤 씨 차에서 내리는 거 봤어요. 그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서린 씨였어요. 이제 거짓말할 수 없게 됐군요. 저는 박도윤 씨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럼 왜 따라왔어요? 민재 형사가 계속 추궁했어요. 박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다고. 뭘 확인한다고요? 엄마가 진짜 잠들었는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서린이가 제가 잠든 걸 확인해주고 박도윤이 가스 누출을 일으킨 거였어요. 서린아, 너 정말.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린이가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민재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서린 씨,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살인 미수예요. 어머님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믿을 수가 없었어요. 38년을 함께 살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니. 다온이가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누나, CCTV 확인해봐. 어젯밤 영상 있을 거야. 맞아.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영상 확보해야겠어. 민재 형사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서린이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 어떻게 하죠? 저는 서린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2살 때부터 키웠어요. 첫 걸음마, 첫말, 학교 입학, 졸업. 모든 순간을 함께 했는데. 서린아,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을? 저 너무 무서웠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때 민재 형사가 전화를 끊고 왔어요. CCTV 영상 확보했어요. 어젯밤 12시 50분경에 박도윤 씨 차가 들어오고 1시 10분경에 서린 씨가 건물에 들어가는 게 찍혔네요. 저는 정말 잠깐만. 몇 분 동안 있었어요? 한 20분 정도. 20분이면 충분히 가스 누출 작업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서린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박도윤 씨가 그냥 밸브만 확인한다고 했어요. 밸브 확인을 20분씩이나 해요? 다온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뭔가 기억났어요. 설이나, 그러고 보니 너 어제 라벤더 향수 뿌렸지? 네. 어제 집에 왔을 때 라벤더 냄새가 났거든. 설인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가스 냄새를 가리려고 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서린이가 어제 집에 와서 라벤더 방향제를 뿌린 거였어요. 가스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요. 민재 형사가 정리했어요. 서린 씨와 박도윤 씨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전자서명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위임장을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가스 누출을 일으켜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왜 라벤더 방향제를 뿌린 거예요? 다온이가 물었어요. 가스 냄새에 둔감하게 만들려고요. 어르신이 가스 냄새를 맡고 깨어나면 계획이 틀어지니까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만약 다온이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제가 민재 형사에게 물었어요. 가스만 3개 해놓고 어떻게 폭발시키려고 했을까요? 아마 아침에 어머님이 일어나서
전등 스위치를 켜거나 가스레인지를 켜실 때 폭발하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이겠네요. 네. 나이 드신 분이 가스 누출을 못 느끼고 잠들어 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요. 서린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 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설이나, 너 박도윤하고 무슨 사이니? 그게, 솔직히 말해, 연, 연인 사이예요. 역시 그랬군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그럼 6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민재 형사가 물었어요.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위임장 사기를요. 박도윤 씨가. 제가 빚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니까. 그럼 박도윤 씨가 주범이고 서린 씨가 공범이네요. 저는 정말 엄마가 다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다온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그때 지나가지 않았으면. 맞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다온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민재 형사가 서린이에게 말했어요. 서린 씨, 내일 아침 9시까지 경찰서로 나오세요. 정식 조사 받으셔야 해요. 네, 알겠어요. 서린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서린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 형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집에 들어가셔도 안전해요. 가스도 차단했고 용의자들도 검거했으니까요. 고마워요, 민재 씨.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딸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집에. 어머님, 오늘도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다온이가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고마워, 다온아. 그렇게 해서 이 긴 하루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재판도 있을 테고 서린이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거든요. 조산사로 살면서 수많은 생명의 시작을 봐왔는데 이번에는 관계의 끝을 보게 되었네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도윤은 구속되었고 서린이는 보석으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다온이네 집에 머물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서린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온이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와, 서린아. 혜정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 하지만 저는 서린이를 마주보기가 힘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서린이가 라떼 2잔과 영양제를 들고 왔어요. 평소처럼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라떼 사왔어요. 라떼 잔을 받아들면서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잔 아래쪽에 붙어 있는 라벨이 어색했어요.
평소 서린이가 사오던 카페 라벨과 달랐거든요. 저는 조용히 잔 받침만 바꿔서 테이블에 놨어요. 혹시 몰라서요. 서린아, 너 왜 라벤더를 싫어하니? 갑자기 물어봤어요. 라벤더요? 별로 싫어하지 않는데요. 그럼 왜 그날 밤에 그렇게 많이 뿌렸니? 서린이 얼굴이 굳었어요. 저, 그건, 솔직히 말해, 서린아. 서린이 손목을 보니 라벤더 오일 얼룩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뭘 후회한다는 거니? 박도윤 씨한테 속은 거요. 처음에는 정말 엄마 재산 정리만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또 거짓말이군요. 설이나 엄마한테 또 거짓말하려고. 아니에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서린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박도윤 씨가 협박했어요. 제가 안 도우면 엄마한테 직접 해를 가한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해를 가한 거니? 저는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때 다온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다온아, 괜찮아. 서린이와 얘기 중이야. 그런데 다온이가 라떼 잔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셨어요? 아니, 아직 안 마셔봤어. 다행이에요. 이거 냄새가 이상해요. 다온이가 라떼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라떼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서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그럴 리가요. 다온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민재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지금 당장 와봐. 응급 상황이야. 다온아, 뭔 일이야? 서린 씨가 어머님한테 이상한 음료를 가져왔어. 냄새가 너무 이상해. 10분 후 민재 형사가 도착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다온이가 라떼 잔을 보여줬어요. 이거 성분 검사 좀 해봐요. 뭔가 이상해요. 민재 형사가 잔을 조심스럽게 봉지에 담았어요. 일단 국과수에 보내서 검사해 보겠어요. 서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럼 누가 넣었어요? 박도윤 씨가. 박도윤 씨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박도윤 씨가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면회 갔을 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민재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린 씨, 이제 그만하세요. 구속된 사람이 어떻게 라떼를 만들어요? 저, 저는 서린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서린아, 너 정말 끝까지 엄마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 엄마, 미안해요. 저, 저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무섭다는 거야? 감옥에 가는 게 무서워요. 이제 진짜 서린이의 속마음이 나왔어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저를 없애려고 한 거였어요. 민재 형사가 서린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서린 씨, 살인미수 재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서린이가 소리치며 끌려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온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 끝난 것 같아. 다행이에요. 만약 그거 드셨으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다온아,
내가 또 나를 구해줬구나. 저는 그냥 냄새가 이상해서 의용 소방대에서 배운 거니? 아니에요. 그냥 직감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라떼에 수면제가 과다하게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마시면 의식을 잃고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양이었대요. 서린이는 또다시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서린이가 두 번째로 체포된 후 민재 형사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님, 혹시 서린 씨나 박도윤 씨가 다시 연락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하면 어떨까요? 증거 수집이요? 네. 녹음기를 설치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온이가 설명했어요. 요즘 정말 작은 녹음기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설치하는 건가요? 네. 현관이나 거실에 몰래 설치하는 거예요. 민재 형사가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이거예요. 동전만 한 크기인데 음질이 정말 좋아요. 정말 작았어요. 어디에 숨겨도 찾기 힘들 것 같았어요. 어디에 설치할까요? 현관 매트 아래가 좋을 것 같아요. 대화 소리가 제일 잘 들릴 거예요. 다온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리고 송신 장치는 라디오 시계 안에 숨기면 어때요? 어머님 집에 오래된 라디오 시계 있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쓰던 라디오 시계가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설치해 볼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장비를 설치했어요. 다온이가 현관 매트 아래에 녹음기를 숨기고 민재 형사가 라디오 시계 안에 송신기를 설치했어요.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민재 형사가 휴대폰 앱을 보여줬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서린이나 박도윤이 정말 올까요? 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박도윤은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 보석이요? 네. 며칠 안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무서웠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누가 와도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녹음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거든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틀 후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박도윤이 보석으로 나왔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박도윤이 나왔어요. 민재 형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혹시 누가 와도 문 열지 마시고 저희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박도윤이에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왔군요. 뭐 하러 왔어요? 죄송한 마음에 사과드리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조용히 민재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박도윤 왔음. 곧 답장이 왔어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녹음되고 있어요.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도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과는 드리고 싶었어요. 박도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린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요? 두 번이나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유도한 거예요. 박도윤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실은 제가 서린 씨를 협박했어요. 협박? 네. 서린 씨가 회사 돈을 잘못 건드린 걸 알게 되어서요.
이제 와서 서린이를 감싸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위임장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빌렸을 생각이었어요. 그럼 가스 누출은 왜요? 박도윤이 잠시 멈췄어요. 그건 서린 씨가 제안한 거예요. 서린이가요? 네. 위임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아예 상속받는 게 낫다고. 여전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진짜 주범이에요? 어머님, 저희 둘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머님을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가스 누출시켜 놓고 해칠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건 그냥 잠깐 기절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박도윤 씨, 솔직히 말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에요? 박도윤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서린 씨가. 서린 씨가 먼저 어머님 재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서린이가 주범이네요. 아니에요. 제가 부추긴 거예요. 박도윤이 급하게 부인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엄마. 서린이 목소리였어요. 서린 씨도 왔네요. 박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문을 열자 서린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박도윤 씨가 여기 온다고 해서 너희 둘이 짜고 온 거네. 아니에요. 저는 박도윤 씨가 혼자 와서 뭔 일을 벌일까봐 걱정되어서 서린이와 박도윤이 서로를 노려봤어요. 서린아, 너 아직도 거짓말하려고?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럼 라떼에 수면제 넣은 것도 박도윤 씨가 시킨 거라고? 서린이가 말을 못했어요. 박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서린 씨가 단독으로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 서린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모든 건 서린 씨가 계획한 거예요. 저는 이용당한 거고요. 말도 안 돼. 처음에 위임장 아이디어 낸 건 당신이잖아. 하지만 가스 누출은 서린 씨가. 그것도 당신이 시킨 거잖아. 둘이 싸우는 동안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진짜 주범이에요? 제가 물으니 둘 다 서로를 가리켰어요. 저희가 함께 했어요. 결국 박도윤이 인정했어요. 처음 계획은 제가 세웠고 서린 씨가 실행을 도왔어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 형사가 도착한 거였어요. 두 분 다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요. 박도윤과 서린이가 수갑을 찼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린이가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도윤은 징역 7년, 서린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둘 다 항소했지만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다온이가 자주 들러주고 민재 형사도 안부를 확인해 주셔서 많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해정 상담소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집 1층 빈 공간을 작은 사무실로 꾸몄죠. 여기서는 저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을 해드려요. 특히 재산 관련 사기나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요. 첫 번째 상담자는 70대 할머니셨어요.
아들이 집을 팔자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가져오신 서류를 보니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전자서명 하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역시 그랬어요. 이거 사기예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제가 민재 형사에게 연락드려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상담자는 60대 아저씨였어요. 딸이 투자를 권하는데 뭔가 수상해요. 아저씨가 보여주신 투자 제안서를 보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어요. 아저씨,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스 검침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보세요. 여기 시간대별 사용량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면 집에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평소와 다른 시간에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면 누군가 몰래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조산사 시절에 배운 관찰력이 이런 일에도 도움이 되더군요. 세 번째 상담자는 50대 아주머니였어요.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3개월 전부터요. 혹시 그 시기에 전자서명하신 일 있으세요?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또 같은 수법이었어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위임장 날짜의 허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보세요. 이 위임장 날짜가 보험 가입일보다 이틀 전이에요. 시간상 불가능하죠. 아, 정말 그러네요. 이런 작은 허점들을 찾으면 사기를 증명할 수 있어요. 몇 달 동안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은 경우였어요. 저처럼요.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가 개인머니 충전한다고 속여서 카드를 빼앗긴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가 병원비 명목으로 통장을 비운 경우도 있었어요. 혜정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사기를 막을 수 있었어요. 상담받으신 분들이 고마워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다온이는 소방학교에 합격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 길을 찾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민재 형사도 어르신 디지털 사기 전담팀을 꾸렸어요. 어머님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이런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다행이에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상담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방 교육 효과가 뛰어나다고 윗분들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서린이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올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저는 수첩을 챙겨서 상담소로 나섭니다. 아침 햇살이 영도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어요. 분식집 다온이가 인사해 줍니다. 어머님, 오늘도 화이팅. 고마워, 다온아. 상담소 간판이 봄바람에 살랑거려요. 혜정 상담소 마이너스 어르신 재산 보호 전문.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벌써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딸이 갑자기 집을 팔자고 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저는 수첩을 펼치고 펜을 꺼냅니다. 조산사 시절처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나요? 지난달부터요.
혹시 최근에 전자서명 하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역시 똑같은 패턴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애기 봤던 이 손이 이제는 억울함을 받아내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저는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로요. 영도의 골목길에서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혜정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요.